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충북도청에 제가 오랜만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만나실 분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 네, 예, 안녕하세요. 보통 때는 이제 걸어 다니는데, 줍깅을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운동 삼아서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보이니까 특히 우리 무심천은 청주 시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강이고 충청북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주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동물, 식물, 인간 가운데서 식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있어서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충북 전체가 대한민국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 녹색 식물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 또 식물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757개의 호수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또 달천강, 묘강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강이 사행천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원, 대한민국의 스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공간들은 정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원으로 만들어서 영빈 공간으로 외부에서 귀주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담소하는 시크릿 가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아니면 이런 정원을 만든다는 구상 못했을 거기 때문에 역발상의 승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우리 저 하늘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도청에 왔거든요. 예, 근데 옥상에 이런 훌륭한 정원이 생겼습니다. 예, 예. 이 정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반쪽 정도를 먼저 개장을 했는데 네네. 이걸 이제 다 개장하게 됐고요. 예. 이게 7, 80년 된 그런 도청 후에 네. 이런 정원이 생긴 건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 하늘 정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17개 시도 가운데 우리만 지금 고수하고 있지 다른 데는 다 부시고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신관우에도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었고요. 여기도 만들고 이제 후성관이 생기면 이게 연결되고 네. 또 이 도예 건물로 연결돼서 이 하늘길도 쭉 다 연결되는 그런 산책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하늘 정원이죠. 이 어떤 컨셉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선 시민들한테 공개한다, 네. 개방한다. 그래서 아래 엘리베이터가 직각으로 생겨서 네네네네. 밖에 있는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하늘공원에 와서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힐링하는 공간으로 지금 그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으로 우리 도청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아니고 그것이 컨셉이고요. 또 이제 여기 주변에 저 이제 본관이 내년에
그림 전시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지하 벙커가 교육문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티하우스죠? 아, 여기 들어가서 얘기 예, 나눠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민선 8기가 벌써 2주년이 지났습니다. 아, 좀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런 점도 있고 네. 참 시간이 안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성과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찾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게 됐고 또 그 CI를 우리가 확보하게 네. 됐고 해서 이건 아마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참 충청북도가 대단한 곳이구나. 저는 이제 오랫동안 떠나 있다 여기 와서 지사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저력이 있고 우리 선배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고 전직 지사들께서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일은 저와 후임 지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라는 건 사실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우리 지사님께서 그 많은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정말 그거는 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무에 줄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네. 뭐 이를테면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그렇죠. 법률이라든지 뭐 청주 도심 통과 네. CTX에 뭐 하라든지 그 바이오 헬스의 네. 중심이 되는 K바이오 스퀘어라든지 네. 뭐 글로벌 핵심 특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우리가 출산율 1위의 그런 도가 그렇죠. 됐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한때 음. 전국에서 세종시를 제외놓고는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가 그렇죠. 됐다든지 네. 또 지난 2년 동안 투자가 무려 지금 오늘까지 보면 52조 네. 5천억 정도가 되는 자고 일어나면 1조씩 늘어나는 네. 그런 도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 제가 또는 우리 도정이 잘해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도가 지금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네. 그동안은 잠자고 있었지만은 이제 뚜껑이 열려서 뭔가 개혁을 시작했고 변화를 시작한 이런 도의 잠재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투자 유치 부분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취임 2년 만에 5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만큼 우리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됐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네.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는지. 우선 그 지난번에 대통령 네. 또 17개 시도지사 또 장관도 한 10여 명 정도 네. 현관급 그리고 용산 수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51조 5천억 그때는 이제 오늘 52조 5천억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투자가 유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사가 옆에 앉았는데 죄송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내가 같은 자리는 1조 정도 투자됐거든요. 충남지사 옆에 있었는데 거기는 뭐 19조 정도, 20조 정도 되는 그런 걸로 다른 경상도 뭐 부산, 그 인천 이런 데는 뭐 몇 조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부자로서 너무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국민 3.2%밖에 안 되고 바다가 없는 내륙도에 갇혀 있고 온갖 규제 그 얽매에 있는 네.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저력을 발생해서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20조 정도 투자를 했고, 또 LG가 한 4, 5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제해놓고도 우리는 수십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럼요.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약 9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여기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이오에, 반도체에, 또 그 2차 전지에, 또 거기에다 물류에, 식품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갖춰져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 첨단 제조업의 중심이 여기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네.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거기다가 이 교통망이 지금 막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부선 중심축에서 중부 내륙선으로 이미 고속도로는 이동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철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경부선이 있었던 그 축풍령을 넘어가는 그 길이, 돌아가던 길이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길로 개통되고 있고, 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광역철도가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천 단양에서 서울로 가는 중앙선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청량리 갈 수 있는 네.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의 어떤 길도 충청북도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전국의 어떤 송전선로도 충청북도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전국의 어떤 수자원도 충청북도에 물을 먹지 않고는 갈 수 없고, 따라서 충청북도를 거쳐서 관광도, 교통도, 물류도, 산업도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데, 이 중심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공간이란 말입니다. 네. 757개의 호수가 있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화양동 계곡을 포함한 계곡이 있으며, 그 다음에 미호강과 그렇죠. 달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행천이 여기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고, 거기다가 천년 사찰이 어우러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같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스위스다,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난해 또 우리 충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이 출생아 수가 증가율이 놀랐습니다. 출생 증가를 위한 충북도의 이제 노력이 빛을 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증가세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 충북만의 대응책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선은 이제 출산 장려금 네.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주요했고요. 네. 이제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된 것은 아니고, 충청북도에 아까 얘기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첨단 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됐고, 또 젊은 인구가 유입됐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네. 우리 도에서는 결혼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 무이자 네. 융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예. 뭐 조산할 때 조산비를 주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아이를 낳으면 국가유공자의 대우에 격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수많은 그 돌봄 정책, 늘봄 정책, 환값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네. 이제는 청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결혼하고 다자녀를 갖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를, 땅값을 우리가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땅값이 없고 집값만 있는, 그러니까 반값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30-40%가 저렴한 아주 좋은 지역에 최고급 아파트를 해서 공급할 생각으로 있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해서 숲속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해져야 귀농귀촌도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탈로 촘촘하게 주섬주섬하게 만드는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5자녀부터 시작하는데, 네. 5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1년에 500만 원씩 18살까지 줍니다. 이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살, 네. 네 쌍둥이, 네 자녀, 네. 그다음에 3자녀, 네. 2자녀 이렇게 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책들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저 아이를 기르는 것만 갖고도 국가에 기여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투자가 없고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투자 유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가 긍휼하게 그 모심으로써 아이를 낳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아이는 부모가 낳고 기르는 것은 도가 기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이 또 출생 증가와 더불어서 새로운 방향의 인구 증가 정책도 제시하셨는데요. 그게 뭐 이제 바로 K 유학생 유치 사업입니다. 벌써부터 보니까 대학가에서는 이미 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올해 초과 달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그 17개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네네. 우리가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은 그 유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유학생들이 일자리를 제공한다. 네.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많은 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창업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다른 도에는 없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응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게 한 300% 늘어난다 네네네.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그분들을 잘 케어해서 환대해서 돌려보낼 것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 그다음에 등록금을 분납 할부 후불 한다는 거. 그리고 기숙사비를 벌어서 낸다는 거. 그래서 생활비를 벌과 학비를 버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일석오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대학에는 등록금을 받는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농촌에는 농부가 없는 일손. 일손을 줄 수 그렇죠. 있고 공장에는 근로자를 줄 수 그렇죠. 있고요. 전통시장에는 고객을 줄 수가 있고 연구소에는 연구를 줄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은 근로자를 받아서는 안 되고 네. 청소년과 그 청소년기에 있는 유학생을 받아야 한다. 유학생을 받아야 그 아이들이 20% 내지 30%가 나중에 우리 내국인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영주권을 받고 일하다가 그렇죠. 5년, 10년 지나면 이게 국적을 취득하게 될 네, 텐데 네. 그때 근로자를 받는 나라와 그 유학생을 받는 나라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충청북도는 유학생을 받는 정책을 선택했고 유학생 가운데서도 석박사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관들한테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외국이 유학생을 받아서 그것을 내국인화했던 정책이 있고 우리 유학생들이 거기 가서 식기 닦고 접시 닦고 그렇죠. 그 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하지 않았냐 그것의 역순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자원 또 그리고 외국인의 좋은 자원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이제 대한민국도 다국민 국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 예. 피해갈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이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또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충북이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우선 어떤 첨단 바이오 산업도 인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력의 중심은 대학인데 세계적인 대학이 없이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없죠. 보스턴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보스턴에는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죠. 그런 면에서는 충청북도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북대학이라는 걸출한 대학이 있지만 네.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청주대학도 있고 여기 여러 대학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카이스트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역량과 연구 능력을 갖고 있는 대학을 유치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캠퍼스를 만들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려 6천억에서 7천억 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농지를 117만 평을 풀었는데 네. 절대 농지를 117만 평을 푸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고요. 네. 네.
그동안 10년 동안 나라가 풀었던 그 농지를 풀었던 것의 40%를 한 방에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송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네. 땅을 일단 갖게 된 것이고 네. 거기에 카이스트가 들어갈 22만 평의 땅을 마련하게 됐고 거기에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재고등학교는 많지만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여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 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서 2007년도 정도에는 개교를 하게 돼 있고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네.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정주의식을 확보하고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오고 거기에 병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약 그 800베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R&D 병원이어서 연구 병원입니다. 치매, 루푸스, 뭐 그 파킨슨, 뭐 이런 파킨슨인가요? 그런 병은 지금 치료법이 없고 그런 희귀병, 불치병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특히 치매를 개발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제, 그런 기구, 치료법 이걸 연구하는 병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카이스트와 충북대학과 여기 충북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연대하고 서울대학과 연세대학교 뭐 이런 그 아산병원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 5대 병원들이 R&D 병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계적인 하버드나 MIT도 끌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원대한 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땅만 있지 정부가 여기다 선정만 했지 이걸 만드는 일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이 창업을 끌어와야 되고 어떻게 이 대학을 여기다 유치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북도의 5년과 10년이 저는 앞으로 충청북도의 미래 100년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하면 또 우리 중부 내륙 지역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이신데요. 설득의 귀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단히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요구하시고 아스팔트에 눕겠다 정도로 또 하시고 그 결과 결국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오송의 농지라든지 뭐 대청호변의 그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문제라든지 사실 그 지사님이 아니면 그동안에는 사실 하기 어려웠던 일을 지사님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건데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 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될 텐데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제 제가 좀 다른 지사하고 다르고 네. 또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고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안 되는 일만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울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까 설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득이라기보다는 싸웠죠. 싸워서 싸우지 않고는 우리는 이 작은 도에서 뭐가 되는 게 없다가 말입니다. 첫째는 수자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락금지입니다. 네네네. 행락금지. 맞습니다. 라면도 못 끓여 먹고 맞습니다. 커피숍도 못 만들고 호텔도 못 만들고 행락금지. 또 우리는 백두대간이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네. 국립공원은 입산금지입니다. 그렇죠. 입산금지. 네. 그리고 모든 길과 터널과 그 고속도로와 철도는 전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 이 중부 내륙 철도를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볼 때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충주하고 청주 사이가 69km인데 차로 달리면 30분에 왔다 가야 될 거리를 이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1시간 반이 걸리고 네. 여기서 단양을 가는 2시간이 걸리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싸우고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것이 이제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냥 설득해서 말로 해서 그냥 온정적으로 친한 관계로 술 먹고 밥 먹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네. 제가 공항에 가서 들어 눕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지금 17 비행단에서 네. 야전 침대를 준비했다고 농담으로 그렇게 하세요. 사단장님, 네. 사령관님이. 네.
그래서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500만 가까이 늘어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400만, 예. 500만 늘어나는 관객으로 해서 우리 활주로가 0.7, 0.3밖에 없으니 두 개 중에서 0.3밖에 못 네네. 쓰고 있으니 되냐. 그래서 얻어낸 것이 20 몇 년 만에 슬롯을 하나 맞습니다. 늘리게 됐는데 네. 그 슬롯 하나가 한 시간에 한 대씩 더 뜨는 건데 그러면 하루에 24대가 뜨지 않습니까? 네. 곱하기 365 하면 8,765대가 더 뜨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리도 가고 그렇죠. 또 뭐 베트남도 다낭도 뭐 나트랑도 가는 거죠. 필리핀 크락도 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늘려놨지만 화물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생 결단을 내고 싸워야 될 일이 남아있는 일이 지금 내륙법도 중요하지만 네. 청주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하나 내지 않는 한 바닷길이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첨단 산업이 들어와 있는 물류 지금 배터리를 지금 내가 가서 들어보니까 난 배터리는 전부 배로 실어나는 걸 폭발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네. 30%밖에 충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비행기로 실어나르는데 배터리 공장이 여기 질비하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42%, 45% 여기서 만드는데 네. 이걸 비행기로 실어서 날르지 배터리 국내에서 쓰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영종도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어 날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드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게 도력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것들을 다 심을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졌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른 내용의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아직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사님과 함께 우리 충북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사생 결단한다는 그 기계로 반드시 우리가 충북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야만 되는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급행 철도 CTX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야흐로 청주의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선 이제 민자 사업자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그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그 대림이라는 회사가 그걸 네. 하겠다고 네. 나왔으니까요. 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철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빨리빨리 열려야 되고 그것이 청주 도심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충북선을 타고 저쪽 그 청주공항으로 빠질 것인가 네. 이거였는데 이 청주 도심 통과를 하기로 대통령이 결정했기 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청주는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의 가능성과 한 가지의 위험성이 동시에 네.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우선 우리는 청주에서 오송까지를 15분 전철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려서 서울은 1시간에 연결되는 길이 열렸다 그런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거는 뭐 두말할 일 없이 청주의 집값을 올리고 청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송을 갖고 있었지만 네. 여기서 오송 가는데 50분 걸리고 그렇죠. 오송에서 서울 가는데 50분이 걸리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것이 전철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런 네. 말입니다. 이것은 큰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청주가 대전보다 30분 빨리 가야 되는 대전, 서울 가는 길이 1시간 늦게 가는 길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네. 미안하게도 지금은 강남을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집값과 그 투자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나중에는 대선을 먼저 가는 것 아니면 저 부산을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열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강남 가자니까 네. 마용성이 강남을 다리 건너면 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주가 서울을 1시간 내에 간다면 청주는 이렇게 좋은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주의 제일 큰 강점은
충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충북이라는 정원 안에 있는 것이죠. 충북 안에는 녹지에 있는 거죠. 네. 충북 안에 있는 그런 대지 위에 있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모르시죠? 네. 싱가포르의 10배라는 거 모르시죠? 그렇군요. 서울시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몇 배가 큰지 아십니까? 12배가 큰 곳입니다. 예. 우리가 홍콩보다 6배가 커요. 충청북도가. 그런 땅을 옥토가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는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깝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면 청주가 대전보다 이렇게 낙후되거나 그게 그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되게 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네.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고 나면요. 지금 같으면 대전으로 빨려갑니다. 네. 대전에 성심당이 있고 거기 아트센터 있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대형 교육 쇼핑몰 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대전 가서 놀지 청주가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쪽쪽 빨려나갑니다. 네. 세종을 빨려나가지 네네. 청주가 저 대전 빨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청주의 정주식 강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예. 환경을 강화해야 되고 광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원을 만들어야 되고 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이 우리한테 과제로 있다. 네. 빨리느냐, 빨려 죽느냐, 아니면 빨려 오느냐. 그거의 싸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충청북도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이 돼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고 낮고 이거 이제 앞으로 승진도 하고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직책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공인이 아니었을 때 하고 공인이 됐을 때 굉장히 다른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기에 입사해서 시험 보셔서 합격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최소한도 30년 가까운 일을 하게 되니까 기간 동안 아주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생각 갖고 일하면 좋죠, 그죠? 그런 보람도 있고. 어떤 6평이라고 하고 3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볼펜 하나만 들어가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 공간을 줄이고 회의 공간을 누리고 또 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절대 사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늘려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솔선수범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그 CEO의 책상이 없거나 줄고 또 그런 결제 라인을 단축하고 또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본 처음이에요. 우는 분들이 다 놀라죠.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바라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집무실을 줄이고 관사를 반납하고 또 걸어서 출근하고 이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잘 확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도지사회에 가면은 큰 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권위 있는 그런 공간이 집무실이 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가 이제 도지사 있는 동안에 실험해보고 또 다음 도지사가 오면은 또 이렇게 근사한 또 집무실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지는 이제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사 중에 이제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 준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쯤이면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예산을 다 갖다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게 돈을 찔끔찔끔 주는 거를 작년, 재작년에 1,400을 갖다 놓고 올해 나머지 5%까지 갖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돈은 있으니까 공사를 빨리 끝내라. 이것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증평이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는 원남, 음성에 있는 원남까지 개통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중원탑까지 갑니다. 네. 충주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천 단양 연결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내년 말까지 갈 이유가 있겠는가? 돈이 다 있으니까 네. 내년 중반까지 이거를 개통해 달라, 개통하자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사님의 또 핵심 공약이죠.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괴산에 아쿠아리움이 생겼는데 네. 2달 사이에 10만 명이 다녀갔죠. 음, 지금 거기에는 올해 안으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게 될 것입니다. 네. 미르 상공부라는 진천의 그 출렁다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요번에 들어보니까 80만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150만 정도가 다녀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주의 악어섬이 지금 개발이 시작됐고 네. 청남대에 지금 그 휴게 음식점이 생기고 숙박이 가능해졌으며 네.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휴게 장계 단지의 옥천에 그것이 호텔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보은에 그 새로운 숙소가 만들어지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괴산의 화양동 계곡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등등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최대한도로 부가가치를 갖는 자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예술을 더 씌우는 그런 일이 진행될 것이고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충북에 가서 쉬어야 한다. 힐링하고 멍 때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충청북도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있죠. 그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네. 그 중심은 이 도청이 돼야 하고 네. 도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태양광이 있던 이 자리에 이런 하늘공원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 우암산이 이렇게 한눈에 바라라 보이는 차경이 생기고 무심천이 내려라 보이는 곳이 생겼죠.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청주의 사립도에서 상당공원을 이어지는 이 길을 지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를 잔디광장으로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00년 된 이 청주시에 광장이 없고 공원이 지금 살아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중앙공원, 상당공원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청주의 구도심을 살리려면 광장이 있어야 한다. 일본에 가면 신주쿠 공원이 있고 맨하탄에 가면 그 센트럴 파크가 있고 그렇죠. 영국에 가면 하이드 파크가 있고 공항이 없는 광장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청주에 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광장 없지. 미술관 없지. 네. 도립미술관이요. 그다음에 스타디움 하나 없어. 야구장 하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연장 하나 제대로 맞습니다. 없고 그래서 광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야구장, 축구장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런 다른 것만 해가지고 무슨 수영장 몇 개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것이 생겨야 도시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공원 그 중에 하나의 조그만 사례가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2년 동안 1000개 이상의 혁신의 사례를 만들어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정말 충청북도가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문화, 교육, 환경, 복지가 지금 현재 단계로는 안 되고 여기에다 공장만 때려놓고 그런 일자리만 생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네. 충북이를 살리지 않고 청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고 청주를 살리지 않고 충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냥 청주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음. 그거는 아주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또 우리 일자리 부분에서도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인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폭발적인 반응이 있고요. 네. 무슨 뭐 좀 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일하게 된 분들의 만족도, 네. 또 일을 시키는 농장 또는 공장에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크죠. 이거는 4시간 일하는 데 매력이 있고 6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 40%는 도와 시군구가 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네.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꼭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4시간 노동을 상시화하고 그분들이 일을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도시와 농촌을 함께 보는 데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창의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또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네. 뭐 못난이 김치, 못난이 농산물이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주 인기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시장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예. 기울일 계획도 있으시죠? 어쩌다 못난이 열풍인데 네네네. 이것이 뭐 전국적으로 뭐 못난이 농산물 열풍 가져왔고 네.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김치로부터 시작돼서 그다음에 어쩌다 못난이 고추 삼형제를 출시를 했고 네. 그 뒤에 이제 쭉 감자, 고구마, 뭐 사과, 뭐 복숭아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로마트에는 못난이 코너가 생길 네. 정도가 됐죠. 그거는 싼 가격의 그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것도 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A급이 아니지만 그걸 버리는 농산물들을 이렇게 유통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지금 1,000톤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1년에 1,000톤. 저희 회사에서도 커머스 방송했을 때 네. 아주 뭐 폭발적인 예, 인기를 예. 끌었죠. 그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고 워낙 값이 싸고 가성비가 네네네.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지금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또 성과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드리면 또 의료 혜택이 또 차별받지 않도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후불제라는 걸 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우선 정부에다 대고 이건 돈 한 푼도 안 쓰고 하는 복지 정책이니까 네. 제발 간섭 좀 하지 마라. 음, 내가 164만 도민이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네. 지금은 45만 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린 것이 통과가 되면 80만 명이 받게 되고 우리 도민들은 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신용불량자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무이자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써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건강을 회복한다 해야 10만 원씩 내라는 제도인데 지금 840명 정도가 수술을 받았는데 네. 지금 신용이 지금 늦어서 지금 연체가 되는 분이 6분. 네. 아마 불량자 지금 돈을 못 내는 분 한 서너 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 다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돈 한 푼도 예산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지금 사회에 기여하시는 분이 1억 정도를 기부를 하면은 진료를 15억 정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정을 지금 300만 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정 환자가 한 40명쯤 됐는데 앞으로 100명, 200명 돼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교정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치과 의사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 말씀을 들으시고 저한테 인사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후불제를 하지 않는가 미국이나 외국 나라에서 사례를 분석을 시켰더니 전부 실제로 다 선불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300만 원 주면 500만 원 주면 어떻고 1,00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난 뒤에 10만 원, 20만 원씩 분납해서 할부해서 후불하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진료를 받고 나중에 결제하느냐 아니면 돈을 먼저 내야 진료를 받느냐 요거를 바꿔주는 데서만 온 거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요양병원에 가서 투부 휴딩을 할 사람들이 그걸 겪지 않고도 1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우선 관절을 회복을 해서 인공관절을 넣고 10년을 건강하게 살고 나서 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 수술을 못하면 집에 앉아 있다가 일찍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이 제도는 따라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Voices sunrise, you awoke my hibernating heart. 자, 특집으로 마련한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요. 지사님 이렇게 야외에서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좀 의미도 새롭고 또 지사님의 또 솔직한 면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았는데 지사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파워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제 목소리에만 파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제가 갖고 있는 염원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개혁의 중심이다. 혁신의 팔랑개비가 충청북도에서 돌아가고 있다. 충청북도를 생각하면 뭔가 변화가 있고 개혁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도정이 있고 도지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제 임기 동안만 네. 모아주시고 충청북도가 어디까지 바뀌는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이 지사님의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도, 또 행복한 충북도민의 삶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영한 충북도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북도가 가장 도민이 행복한 도가 돼서 그런 걸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